네, 그래서 아이 학교 어딘지. 그거를, 예, 예. 학교가 어딘지를, 네네. 예, 그거를 왜 학교가 어딘지를 모르십니까? 네네네. 그럼 아버님께서 모르시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저희들이 어떤 이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이제 교육청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그럼 이유를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무단으로 미국에서 지금 한국으로 데려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일한 친권자인데 그 한국에서도 법원 판결이 나고 미국에서도 법원 판결이 나고 지금 아이를 돌려주라고 다 돼 있는데 지금 아이를 못 돌려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이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사실 이런 전화를 들을 이유조차 없는데 지금 법을 만들 때 이걸 생각 없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나갔고 아이 돌려받는 것도 집행도 안 되고 지금 무단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친권도 없이 막 데리고 있으면서 아이 엄마는 감치도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뭐 구체적인 사안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률적으로 아버님께 알려드릴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맞는 거죠. 알려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알려줘야죠. 아이를 저한테 돌려줘야 될 지금 판국에. 경찰서에 그 친권자임을 증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의 실종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실종 신고를 하면요, 집에 있다는 거, 집에 살고 있다는 것만 알려줘요. 그리고 학교를 안 알려줘요. 그 학교 친권자이어서 법적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다면 경찰서에서 그 부분은 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전화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청에서는 이 학생의 합격 조회도 지금 불가능하고요, 보호자님. 그러니까 이게 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좀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잖아, 그지요? 근데요, 제가 이거는 경사님이 자녀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근데 선생님 전화하신 요점이 지금 애가 어디 학교 다니는지 그걸 알고 싶다 이 말이지, 단순히, 그지요? 그거고 그러기 위해서 서류를 드릴 수 있고 한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시고 양심에 비춰주셔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상황을 잘 보시고. 자, 이게 그는 양심과 그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있는 사실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때문에. 그러니까 부인이 지금 수배가 납치가 됐으면은 수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국내에서도. 국내에서 안 돼 있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법의 허점인 거예요. 여기 국내에서 안 돼 있으면은 여기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수배가 돼야 뭐 잡든지 뭐 하든지 그래 하지, 수배가 안 되는 것은 여기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잡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학교 어디 다니는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학교라도 좀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어디 다니는 그것도 알 수는 없어요. 애가 어디 있는지. 아니 경찰서에서 공문을 보내면 시 교육청에서 알려준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봐서는 안 되고 경찰서를 통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으로서 이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교육청에 전화하면 경찰서 하라 그러고 경찰서에 하면 이거 형사사건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못 해준다. 112로 한번 신고를 해보세요. 112로 신고를 해보세요. 이거는 관할청이나 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 지구리에서는 서류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요. 네. 그러면 112 말고는 직접 전화번호가 없습니까? 없어요. 112로 하세요. 112로 하면은 뭐 서울 경찰청이 받든지, 그것도 안 되면 대구로 바꿔주든지 할 거예요. 그러면 뭐 직통 전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직통 전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구 그것도 더부. 112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대사관한테 한번 물어보시든지요. 저게 뭐 미국에 있으면 미국 대사관한테 물어보지. 심지어는 하셔야지. 대사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도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협조를 해달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예, 그런데 왜 협조가 안 됐어요? 그럼 법무부 장관까지 법, 만났는데. 법무부 장관은 이거는 삼권 분립 때문에 우리가 사법기관에 얘기를 할 수 없다. 직접 당사자가 사법기관에 상황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법기관이니까 112도 한번 해보세요. 112 하면은 그쪽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뭐 그 하라든지 안 하라든지 그렇게 조처가 내려질 거예요.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학교라도 있잖아요. 예. 그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 112 범죄 신고하는 곳이라기보다 이거는 긴급하게 출동 사안을 요하는 곳으로 전화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미국에 계신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 쪽에 문의하셔가지고 법적 절차를 알아보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법적 절차는 다 됐습니다. 그래갖고 최근에도 심지어는 미국 대사 왜냐면 이제 지금 길게 통화는 못 하거든요. 긴급 전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범죄 신고가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 도와드리려고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럼 이건 지금 누구한테 전화상으로 저희가 당장에 법적으로 네. 절차로 법적인 절차 다 했습니다. 법적인 지금 예, 한국에서 알겠습니다. 8개의 판결이 나오는데 제가 더 이상 무슨 법적 절차를 지금 밟으라는 겁니까? 지금 미국 대사관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예. 한국에 와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해주십시오. 아니 무슨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보입니다. 네? 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이가 학교 어디 다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관에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교육청에 문의해 보십시오. 교육청에 그러면.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다고 이렇게 시교육청에 제가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거든요. 제가 통화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에 네. 관련되신 모든 분들이 양심에 비춰갖고 이거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그 당사자 분께서는 이거를 관리하시는 분께서는 이거는 규정상 이렇다라고 말씀하시기는 너무 쉬운 일이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이렇게 빼앗겨버린 부모 입장으로서는 그리고 법원 판결을 다 받은 입장으로서는 이게 그냥 돌려막기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전화하면 우리는 께서 법원 판결을 받으셨고 경찰서에서 그 친권자임이 확인이 된다면 그 경찰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부분에 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한다면 시교육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보호자님.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전화를 드리는 거 아닐까. 그런데 여기 지원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는 없어서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문제의 이식이라도 같이 공유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 네네. 아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이는 친권자도 없이 납치돼 갖고는 저 미국에서 태어나 갖고 미국에서 자란 애인데 한국에 무단으로 탈취돼 갖고는 대한민국은 무슨 법이 판결을 8개를 다 내려놓고 대법원이 다 판결을 해놓고도 애가 어디 있는지조차 제가 찾을 수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미국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미국 국무부에서도 네. 지난 12월 달에 다 입국해갖고 그 법무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외교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대법원하고도 심지어는 얘기를 했습니다. 찾아보세요. 진짜 무슨 뭐 이런 상황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뭐 FBI도 어이없어하고 국무부도 어이없어하고 대사관도 어이없어하고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정말로.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님은 주소는 현재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와 같은 환경에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배제된 학교라는 환경을 원하시기 위해서 학생의 학적을 요구하시는 거 맞으시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학교라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아버님 이제 지금 저희가 가정 뭐 폭력이나 기타 등등의 어떤 사유가 있는지 배경이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은 저희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님을 혼자 단독으로 학교에서 해서 학생을 만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것 같고 저희도 근거는 없어서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떤 이유로 조금 오늘 집행 불능 처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사금 본인이 거부해가지고 아이가 거부해가지고. 제가 엄마랑 살 거예요, 뭐 아빠한테 안 갈 거예요 라고 이렇게 준비된 답변을 했어요. 아이한테 그게 할 짓입니까?
아이의 의사 존중 잘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사를 통해서 잘 들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최선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현재요. 아이한테 말씀드립니다. 아이한테 물어봐서 집행하라고 돼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집행관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그 법무부에서도 공문까지 갔습니다. 아이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집행하라고. 근데도 아직도 제도와 관행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그 국회에서 얘기했던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관행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법무부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 있으십니까? 네,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님 그 속마음이 지금 상황이나 어떤 그 마음은 충분히 그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 학교 입장에서는 일단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슨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세요? 9번 법원 판결이 9번 나왔으면 법적 권한이 있는 보호자한테 아이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원의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절차가 제가 법원 판결을 갖고 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그게 바로 절차예요. 그거를 안 했을 때 집행관이랑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행관이 관행과 그런 관습에 젖어갖고 그거를 제대로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정확하게 아이를 인도해준다면 그런 것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해주니까 집행관이랑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 아이 하교할 때처럼 그냥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학교 안에 있을 때 학생을 보호하고 또 학교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께 보호자들께 책임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저희들은 학교 안에 있을 때 학교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학생은 똑같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학교 안에 있는 아이를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이는 미국이 집이에요. 대한민국에는 지금 친권자도 없습니다. 한국에는. 아이는 영원히 친권자가 없어요. 이거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상의 어떤 답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학교에 법적인 보호자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아이를 데려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아이를 보호한다고 해서 데리고 있으면서 못 데려가게 하는 거는 그 감금 아닌가요? 네, 하신 말씀 다 하셨나요? 얘기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애가 탈취된 후에 뭐 한두 달 내에 아니면 6개월 그 내에 상황에서 저한테 제도 개선이 안 되니까 이거는 해보나 마나다라고 얘기하시면은 그러면 제도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강제 집행 시대로 안 하시겠다는 취지신가요? 그거는 사실 저희 의견도 필요 없어요. 그거는 선생님께서 결정하셔서 선생님 사건에 관해서 선생님께서 법원에 신청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법무부가 처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보나 마나가 아니라 그 제도 개선을 지금 그 최승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마치 지금 아이가 탈취된 지 한두 달 됐을 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 말이 돼요. 지금 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는 거 우리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근데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제가 최승은 사무관님하고 말씀 나눈 것만 해도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그 2년 전에 이거 집행 방법이 있냐라고 분명히 계속
뭐랄까요, 지적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 사항들이 계속 전달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계속 묵살이 되다가 지금 드디어 이런 협조를 받아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본 거잖아요. 근데 그 시도를 한 2년 전에 했으면 어땠을까요? 2년 전에 하고 이미 제도가 바뀌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그 제도 선생님 이전에 이 나라에서 지금 몇십 년간 있었던 제도예요. 그걸 마치 무슨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안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와서 바꾸려고 해도 이게 막 국민적으로 계속 이제 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그런 절차를 거치면 바뀔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충분히 그 당사자들의 다급함이나 시급성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충분히